안녕하세요, 불사조 코치 박용덕입니다. 스모데드 리프트 오늘 안내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스모데드가 고중량을 드는 리프팅 시합에서 쓰인 이유는 바로 고중량 들기 더 역학적으로 이롭기 때문이에요. 어떤 특정 부위 고립이 아니라 이 고중량을 안정적으로 들기 위한 게 목적이라면 스모데드가 역학적으로 이롭다고 보기 때문에 이 스모데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특정 종목으로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요, 컴밴데드도 하시고 루마니안도 하시고 그리고 스모데드도 하시면서 다양하게 훈련하시는 게 입체적인 발달을 일으킬 수 있다. 자, 일단 스모데드 리프트 정면에서 먼저 보여드릴 건요, 바로 이 넓이인데요. 이 넓이가 기존의 데드와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스모 데드입니다. 외국 애들은 다리를 넓게 벌리면 그게 스모 자세가 생각나나 봐요. 이 스모 포지션, 다리가 넓어지는 것만 하나만으로도 사실 되게 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컴밴데드를 했을 때 이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이제 랩으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제가 스모 스탠스로 다리를 벌려볼게요. 지금 벌써 요만큼 차이가 나죠. 이게 별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요, 올림픽에 나가는 초엘리트 선수들이 자기 기록을 올리는데 1%가 아니라 0.01% 올리는데 수년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근데 요만큼 차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게 뒤집을 수 없는 차이인 거예요. 자, 지금 이 거리와 제가 컨벤션을 봐볼게요. 확실히 거리가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이거와 이거 차이는 말할 수 없는 차이인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이미 고중량을 드는 데 있어서 상당한 이점이 있는 거죠. 이 시작부터가. 저는 이렇게 전형적인 동양인 체형이어서 트렁크가 긴 편이고 숏 레그인데, 서양에서는 롱 레그예요. 서양인들은 롱 레그고 숏 트렁크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리 길이가 길어서 컴밴으로 들어올리면 너무 높은 길이까지 들어올려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스몰 해버리면 확실히 이 드는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스모데드가 이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넓게 벌리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의 체형에 맞춰서 적당하게 벌리는데, 저는 그 기준을 어떻게 잡냐, 발 뒤꿈치가 그대로 점선으로 내려오면 딱 자기 어깨가 딱 맞아요. 그럼 이게 제가 스쿼트 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요, 보통 자기 한족장, 발 하나 정도 넓이 정도로 벌리시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이 정도.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구부리시면 지금 발이 지면과 수직을 이루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저는 처음에 스타트를 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그럼 발 앞꿈치는 얼마나 넓히냐인데요. 자, 측면에서 보여드리면요. 자, 발이 이렇게 앞꿈치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스탠스만 스몰 스탠스로 넓게 벌리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하면 지금 바와 제 고관절의 거리가 이 정도 거리가 나옵니다. 이게 100이라고 쳤을 때요. 자, 제가 앞꿈치를 벌려볼게요. 벌리면 어떻게 돼요? 고관절과 바와의 거리가 더 훨씬 가까워지죠? 각도가 이제 중요한데요. 어깨랑 무릎이랑 일직선으로 되면 아무래도 대퇴 위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너무 많이 가면 후면 위주로 쓰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깨랑 무릎이랑 일직선인 상태에서 살짝 엉덩이 들어주신 거예요. 자, 이러면 전면과 후면을 지금 다 고르게 쓰는 기울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후면을 다 골고루 써서 최대 중량을 들 수 있는 확실한 각도를 만들어주는 거죠. 나머지는 기존 대도와 동일합니다. 등을 확실히 견착시켜주고 그대로 탁 올라가시면서 힙 조이시는 거예요. 다시 내려갔다가 이러면서 수축, 다시 내렸다가 이러면서 수축. 어느 정도 벌리느냐, 스쿼트 할 때 제가 보통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1시, 11시예요. 근데 스모데드 할 때는 2시, 10시 정도 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많이 벌릴수록 좋은 거 아니냐? 맞아요. 많이 벌릴수록 좋은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좌우 밸런스는 잡을 수 있는데 앞뒤 보폭이 너무 좁아서 이거 들 때 앞뒤 밸런스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몸이 뒤로 기울어지죠? 앞뒤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거리면서도 고관절과 가까운 거리, 이 스몰 스탠스를 하게 되시면 거리 또한 몸에 최대한 붙어있기 때문에 허리 부담이 적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체감을 한 게, 저는 이제 역도에서 처음으로 훈련을 많이 하다가 이 파워리프팅 훈련을 같이 병행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컴밴데드를 더 많이 했거든요, 역도 스타일로. 근데 제가 이제 오토바이 사고가 한 2번 났어요. 그래서 쇄골도 부러지고 무릎도 좋지 않은데 허리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허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데드를 할 때 스모로 좀 바꿔서 많이 하다 보니까 확실히 스모가 허리가 부담이 덜 되는 걸 저는 느꼈어요. 이게 역학적으로 몸에 더 바가 가깝고 훨씬 더 중량을 더 높은 구간보다 낮게 들다 보니까 고중량을 안정적으로 역학적으로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스모가 훨씬 더 편하게 실행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신경적으로는 컴밴데도 훨씬 편했는데 다친 상태에서 해보니까 확실히 스모의 장점을 알겠다는 겁니다. 스모데드를 시합용이라고 생각하고 알려드리는 것과 기본적인 스탠스를 알려드리는 거에서 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디테일은 사실 훨씬 더 많이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가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내가 훈련하려는 방향에 따라서 디테일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기존의 컨벤셔널 데드나 루마니안 데드나 스모 데드나 일단 어떤 특정한 의도가 없이 최대 가동 범위 그리고 내 몸에 최대한 어떤 몸을 기능적으로 쓰자는 데에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펑셔널 스모 데드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리가 넓어짐에 따라서 그리고 앞꿈치를 벌리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기울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기존 데드랑 다르다는 점을 배우셔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댓글 적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요.